이준석 후보의 보수표 선점 효과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종합한다면은 네. 이준석 후보가 과연 두 자릿수의 득표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한 자릿수에 머무냐의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준 바로는 이준석 후보도 사실 그다지 뚜렷한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게 아직까지 한계로 보여지는 거고. 김문수 후보를 강제적으로 후보를 교체시키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상당히 실망한 보수 지지자들이 생겼고 그런 분들이 이준석 후보를 대안 세력으로 선택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난 며칠 사이에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 쪽으로 많은 당원들이 입당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났다고 보는데 네. 아마 이준석 후보의 캠페인이 좀 주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일각에선 지금 약간 국민의힘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상황이 이준석 후보한테 플러스가 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보느냐? 바로 이 사람인 거죠. 볼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 지난 토요일 10일 날 미국 하와이로 떠났죠. 네, 떠나기 전에 이준석 후보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번 대선판은 이재명 대 이준석의 양자구도다. 잘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면 해당 행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무소속입니다. 지금 이제 무소속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이재명과 이준석의 양자구도일 거다. 이거 단순한 덕담일까요? 아니면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양자구도로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은 맞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강제적으로 후보를 교체시키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상당히 실망한 보수 지지자들이 생겼고 그런 분들이 이준석 후보를 대안 세력으로 선택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난 며칠 사이에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 쪽으로 많은 당원들이 입당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났다고 보는데 네. 아마 이준석 후보의 캠페인이 좀 주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를 얘기합니다만 지금 빅텐트에 들어올 사람이 이제 이준석 후보밖에 없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없어졌어요.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김문수 후보의 선택지는 딱 하나가 남아있는데 지금 그 통일당이라고 하는 네. 극우 아스팔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과 같이 연대, 통합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 이런 네. 부분들을 만약에 끊어내지 못한다면 많은 보수의 지지층들이 대안 세력으로서 이준석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양자 대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번 국민의힘의 일단 내부 갈등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한테 좀 눈길을 돌리는 사람도 상당히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준석 후보도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의힘 집안 싸움 파고드는 이준석, 내가 보수 적장자입니다. 보수같이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창근 위원님. 이준석 후보의 보수표 선점 효과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종합한다면은 네. 이준석 후보가 과연 두 자릿수의 득표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한 자릿수에 머무냐의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준 바로는 이준석 후보도 사실 그다지 뚜렷한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게 아직까지 한계로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일정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객관적 평가를 할 때는 이재명 후보의 1승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 출정식을 하고 네. 그리고 K 이니시티브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과학기술 이렇게 엮어서 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시장을 도는데 그치고 중앙선대위를 가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1패거든요. 왜냐하면 판교는 사실 김문수 후보의 작품이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본인이 했기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나왔던 거거든요. GTX도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선점을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가 바라는 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일정 짜인 거 지금 보면 이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좀 나이브하게 좀 생각하는 면이 있다. 지금 분발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요 말씀이 사실상 오늘의 일정을 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아까 저희 살짝 끌면 소개하면서 봤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출정식 갔고요.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 벌써 갔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여수 산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22일간 총력전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오늘의 일정 지도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일단 이재명 후보는 1번이에요. 여기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판교 찍고 동탄 찍고 대전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빨간색 가락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대전 현충원 갔다가 대구 서문시장으로 간다라는 거. 이준석 후보는 아래에서 올라오죠. 아래. 오늘 오전 0시에 여수 산단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여수 산단을 찍고 그리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오늘 뭐 연대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 서울의 이 서대문 간다고 이제 하죠. 연대 갔다가 청계광장이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후보들이 오늘 첫날 일정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뭐 내려오다가 옆으로 빠지고 다 조금씩 좀 달라요.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다 뭐 각각의 좀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근데 묘한 게 시간이 이준석 후보는 오늘 땡 해서 0시에 시작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새벽 5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이재명 후보는 아직 오늘 일정을 시작을 안 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광화문에 간다라는 건데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과반이어서 이러는 거야? 라는 얘기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열흘 동안 경기 북부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동해, 또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까지 해가지고 51개의 시군을 두루두루 돌았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어제 마지막 일정이 전남에서 끝났고 이제 어젯밤 늦게 서울로 올라왔고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광화문에서 시작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지난 12.3 비상계엄을 아까 제가 국민들께서 막아주셨다. 국민들께서 진압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때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봉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진압한 걸 비세혁명이다 이렇게 명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라는 것, 내란을 확실히 정권 교체를 통해서 종식시키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의지를 표현하고 그 다음 일정이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약이 AI 산업입니다. 네. AI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판교, 대전까지 이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그 비전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유세 일정의 배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절대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기 때문에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밤 늦게까지 호남에서 있었고 그리고 올라와서 오늘 첫 스타트가 광화문이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딱 22일이죠.